그런 거 궁금해. 부부 싸움을 하고 보통 어떻게 화해하는지? 오. 안 싸워요. 보통 어떤 걸로 혼나시는데요? 혼나지 않는데요? 저는? 정말요? 아, 나 근데 그거 봤어. 최근에 약속 까먹으셔가지고. 저는 그거 봤는데 타연님 뭐 메이플 때문에 혼나셨던 거 본 것 같은데? 아니, 죄송한데 왜 센 척하세요 타연님? 아니 저희가 아는 것만 줄줄 나오는데 왜 뭐 많이 와이프 드셨네. 잡고 사시는 것처럼 왜 센 척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금수 같은 사랑 컨텐츠 진행 제작 맡은 제갈금자고요. 금수 같은 사랑은 결혼 연애 관련해서 게스트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실제 사연을 재현한 영상을 보고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직접 조언해주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법적 조언을 해주실 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꽉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결혼 연애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실 유부남 타요님과 유부녀 토라명님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유부남입니다. 유부다 아, 근데 저 유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맞아? 유부남, 유부녀 이런 콘텐츠인데 민결이 비몽은 뭐죠? 그냥 죄송해요. 결이님 이제 결혼 정년기로 오셨고 비몽도 비몽이는 정년기예요? 비몽이는 이런 얘기 좋아하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전 진짜 에로 부부, 오. 그다음에 사랑과 전쟁 뭐 이런 거 완전 제 분야거든요. 제가 비몽씨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 밥도 안 먹고. 와. 그래서 오늘 좀 열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불렀습니다. 저희 꽉 변호사님, 타연님, 토라명님은 이제 결혼을 하셨고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평소에 혹시 결혼이나 연애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을 조금 여쭤봤었는데 토라명님이 되게 많이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같은 유부녀 크루 멤버가 제 남편 보고 남의 남편은 못 참지 님 남편 쩔더라 같은 발언을 하고 합방 중에도 같이 듀엣곡 불러요 하면서 본인의 남편과 듀엣곡을 부르는 등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꼬신다면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뭐 고소를 한다 그러면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뭐 위자료 청구 같은 걸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 이렇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됐고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 네. 사실 본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분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아. 와 이거 듀엣 한 곡에 이거 파탄 나셨나요, 도라명님? 파탄까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타요님이 마크 서버 이런 데서 오결을 한다 이러면은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에헤이.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사실 마크 서버에서 이렇게 연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실제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될 정도의 수위였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판례도 있고 실제로 이제 2023년도 판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랑 연애 문자를 주고받다가 걸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과 연애 문자를 주고받은 게 좀 수위를 보자면 실제로 연인 관계에 있고 뭐 데이트 같은 것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 성적인 관계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판단이 서서인지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연애 문자를 주고받았던 아내분이 2천만 원 위자료를 내게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바람을 핀 상대방도 똑같이 이제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아니 그럼 그 몰랐는데도 그렇게 되나요? 만약에 타요님이 마크에서 우결을 해서 그게 너무 찐득해서 화가 났는데 우결 상대방은 타요님 유부남이 몰랐어. 그래도 2천만 원 내야 되나요? 아 몰랐으면 얘기가 좀 다르긴 하죠. 결국에 유부남인 걸 알고서 그렇게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다는 점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도라명님. 타요님은 궁금한 거 없으셨나요, 변호사님한테? 타요 한마디 저는 못하는 와이프랑 중.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라 우결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나요? 맞아요.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어.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뭐 네. 지난 일이니까. 그러면은 비몽결이님은 결혼은 안 하셨지만 결혼에 관해서 궁금한 게 평소에 없으셨나요? 약간 예를 들어서 연애 몇 년 후에 결혼이 적당할까? 뭐 이런 거라든지. 오. 또 유부남 유부녀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저 그거 궁금해요. 결혼을 하고 애는 언제 낳아야 될지? 근데 이분들은 아, 맞네. 빨리 나야지 최대한. 근데 좀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 천천히 나왔으면 뭔가 신혼을 그치. 더 즐길 수도 있었을 맞지, 것 맞지, 같은데. 맞지, 맞지, 맞지. 약간 후회된다 그런 거 없으셨어요? 좀 아무래도 타연이 오늘 아니, 말 안 하기로 작정. 옆에서 와이프분이 보고 계세요? 옆에 앉아 분풀 중일 계시나 수도 있으니까 방송 안 켜게 사실 그 이후에 분풀할까봐. 그런 거 없으셨어요? 타연이? 그래서 안 켰구나.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왜요?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또 그렇잖아요. 약간 신혼을 즐기고 싶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저는 다 행복해서. 난 근데 그런 거 궁금해. 부부 싸움을 하고 보통 어떻게 화해하는지? 오. 안 싸워요. 싸움 본 적이 없는데 와이프랑? 타연님이 참는 편이에요? 아니면 와이프분이 참는 편이에요? 와이프가 물론 근데 서로 많이 좋겠지만. 참죠. 보통 어떤 걸로 혼나시는데요? 혼나지 않는데요? 저는? 정말요? 나 근데 그거 봤어. 최근에 약속 까먹으셔가지고. 저는 그거 봤는데 타연이 뭐 메이플 때문에 혼나셨던 거 본 것 같은데? 아, 난 약속 맞아, 까먹어가지고. 아니, 죄송한데 왜 센 척하세요, 타연님? 아니 혼나시면서. 아니 저희가 아는 것만 줄줄 나오는데 왜 뭐 와이프 와이프 잡고 사시는 것처럼 왜 센 척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메인이 사실 시청자분의 사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No. 각색해서 왜냐면 너무 재밌겠다. 그대로 나오면 또 살짝 문제가 될까봐 살짝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색한 사연 상황극을 3개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고 저희가 변호사님께 한번 조언도 들어보고 저희끼리 의견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새콤달콤한 딸기 케이크처럼. 대구에서 부동산 15년 수만 명의 손님을 받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랑해야겠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바뀌는 기분이었죠. 첫눈에 반했나봐요. 팔에 털이 너무 많아 근데. 안녕하세요. 전세집 좀 알아보러 왔는데 제가 대출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야 해서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동성로, 태평로, 북성로, 레트로, 히어로 할 것 없이 예? 대구시내 매물을 전부 빼고 있거든요. 유진 씨는 나이답지 않게 정말 꼼꼼하시네요. 수업 확인의 결로까지. 이거 보통 분이 아니신데요? 에이, 사장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사실 저 혼자 집 구하는 건 처음이라서 엄청 떨렸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은행 지인 통해서 우대금리 꽉꽉 채워드리고 입주하시는 날까지 책임지고 봐드릴게요. 사기꾼 같은데? 아니 사기 코멘트인데? 아 근데 여러분들 반했다잖아요 저 여성분한테. 식사 함께 아. 해달래서. 거기에 성실함까지 장한 씨는 그녀에게 완전히 5살 연하면 매료되었습니다. 도둑놈이다. 세후 1,000만 원을 그러니까. 넘게 버는 능력남이었지만 오? 옆에서는 그저 점수를 따고 싶은 평범한 진심이구나. 남자일 뿐이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뜨거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야 창아나, 창하니? 이거 혹시 재수 씨 아이가? 저번에 같이 본 내 후배 있다 아이가. 가가 지금 동성로에서 찍어 보낸 건데 남자랑 팔짱 끼고 어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머나. 어딜 들어가는데? 무슨 개소리야. 유진이 오늘 회식이라고. 이 옷 어제 산 건데? 이 신발도 내가 선물한.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사진 속 유진이는 제가 모르는 남자와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동생이겠지. 오빠겠지. 동생이랑 어, 이상한 조심히가 연락할게. 공세 아니야 진짜? 누구한테 한다는 거야? 공포 영화 같은데 저건 좀? 오빠, 여긴 웬일이야? 회식 끝나고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가 봐. 검검. 회식이야? 회식? 여자애들끼리만 먹는다며? 방금 그 차 뭐야? 팔짱은 또 왜 끼고 있었는데? 다 봤네 다 봤어. 그게 사실 전 남친이야. 예? 결혼한다고 연락 왔길래 밥 한 끼 얻어먹은 거야. 나중에 인간 왜 나랑 그렇게 같이 헤어질 말이지. 사이도 아닌데 그것도 그러니까. 못해? 와 뭐 아, 그것도 진짜. 못해요? 이런 걸로 화내는 거야. TV 딱 대라. 와 진짜 못 참겠다. 참는다. 전 남친이랑 술 냄새 풍기면서 밤늦게까지 놀고 팔짱 끼는 게 정상이야? 너 아니, 지금 그딴 걸 변명이라고 해? 오빠가 나 못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 좀. 진짜 밥만 먹었어. 아니 오빠 이러면 전 남친 결혼 전에 전 남친을 왜 만나? 불같이 가스라이팅이네, 화를 저거. 냈지만 장한 씨는 결국 그녀의 눈물에 무너져 자리를 뜨고 맙니다. 무너지지 마. 그렇게 며칠 뒤 오빠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전 남친이 결혼한다고 밥만 먹자길래
진짜 그게 다야. 다른 것도 나 먹었겠지. 오빠 없어. 예? 뭘 먹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무릎 꿇는다. 밥만 먹는데 팔짱을 껴? 술 냄새 풍기면서 그 새끼 차에서 내려? 잘한다 잘한다. 유진아, 내가 15년 동안 집 보면서 사람 볼 줄은 안다고 자부했는데 여자 못 그때 보지. 내가 그냥 넘어갔다고. 내가 그렇게 우스웠냐? 나 전 남친 아니 그 새끼 버도도 지웠고 차단도 했어. 오빠가 직접 확인해봐. 응? 나 진짜 오빠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어. 그때 끝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을 만난 아이고. 처음 그녀의 안 조심했던 돼. 모습들이 가짜가 아닐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내 살펴는 그거 아니지? 직접 전화를 걸어 아 제발. 내 여자 근처에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네 결혼식장에 불 지르러 간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렇게 그럼. 제 사랑을 지켰다고 착각하며 1년이라는 어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유진아, 이거 봐. 우리 신혼집이야. 안돼. 내가 살던 아파트 저런도해? 정리하고 대출 좀 보태서 아니 아파트 뭐 계약서도 저렇게 필요가 생겼어? 없어. 야, 집 아니, 미쳤다. 어떻게 이제 진짜 우리 집 위에 뭐야 저 생길 거야. 태양열이야? 야, 혼수는 네가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들 집 예쁘게 채워줘. 진짜 우리 집이야? 내가 살다가 이런 집을. 오빠 너무 고생했어. 나 진짜 오빠한테 잘할게. 혼술 혼자 오빠 다 해? 사랑해. 오, 집은 사랑한데. 직업을 살린 저였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살던 집까지 정리하며 배수진을 쳤죠. 와. 1억이라는 큰 돈을 태우면서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여자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집을 마련한다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유진아, 식장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여기서 미리 같이 살자. 잔금 치르고 이사 가기 전까지 신혼 연습하는 셈 치고. 좋지? 오빠랑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진짜 부부 된 것 같다. 15년차 베테랑 공인중개사 아직 안 창한 씨 나왔잖아, 얘들아. 남의 집은 기가 막히게 봐줬지만 정작 자신이 살고 불려시 있는 이 같은 것. 집이 거대한 사건의 현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설마. 야, 위에? 이거 데려왔나 집에. 사건이 갑자기 그렇게 유행이라더라? 아 나도 진짜 한 번만. 와 대전 먹어보고 보내놓고 싶다. 대구엔 비슷한 남편은? 거 없겠지? 와, 아, 일부러 그리고 대전까지 가야 해. 오빠가 나중에 서울 갈 일 있으면 꼭 사다 줄게. 대구엔 아, 성심당이 제 없거든. 인생을 손그릇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와, 며칠 남친이 뒤 케이크 사라고 보내놓고 지금 친구 떡케이크 아버님이 만드는 거야? 서울 땅 좀 보러 가달라는 부탁에 흔쾌히 나섰을 때만 해도 제 머릿속엔 오직 딸기 케이크 생각. 근데 남자가 너무 좋아한다 여자를. 딸기 케이크 사다 아버님. 주려고. 눈이 너무 많이 병신이다, 와서 병신. 도저히 서울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차 돌려서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헉. 길 다 막히면 고속도로에서 밤새야 합니다. 아이고 그래 장하나 내일 때문에 너만 괜히 고생이네.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자. 오후 2시에 출발해 기어갔지만 어. 폭설 앞에선 장사 없더군요. 결국 차를 돌려 대구로 향했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야 겨우 도착했죠. 친구 아버님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 유진이가 노래를 부르던 딸기 어떡해. 헐. 중간에 무슨 들려서 노래를 이렇게 크게 틀어놨어? 안 들리나? 아니 무슨 소리야? 아이고. 들어가서 문을 박차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한 씨는 그 자리에 석상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찍어야지. 도랑 누르는 소리조차 듣지 못할 만큼 집안의 두 사람은 열정적이었습니다. 1분 아니 10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났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비참함이었습니다. 내가 살던 아파트까지 정리해서 1억을 태운 이 신혼집이 지금 저들의 침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남자야? 결국에 못 들어갔어 저걸 또. 아니 창한이 진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안 보였고 당장이라도 사고를 낼 것만 같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와. 15년지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마. 나 좀 태우러 와라. 나 사고 날 것 같다. 아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 집 주차장으로 좀 와. 아니, 그건 아닐 것 같. 에이, 15년 근데- 넘게 에이. 대구 바닥에서 남의 집만 잘 봐줬지 우리 집에서 정작 내려오는 거 아니야? 자신의 살 집이 지옥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창한 씨는 그렇게 나 지금 자신의 봐봐. 3년과 1억 원의 꿈이 다행이다, 뭉개진 그건 전쟁을 아니야. 뒤로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아, 나 진짜 저 빨간 그래. 모습으로 나오는 줄 알았네. 말하지 마라. 내가 더 안 물을게. 평소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 15년지기 친구였지만 그날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창한 씨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를 때쯤 유진에게 전화가 왔지만 창한 씨는 그저 핸드폰을 빤히 바라보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직원들에게 당분간 휴업이라고 전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떡해. 이틀을 모텔방에 처박혀 집에도 있었죠. 못 들어가고. 자다 깨면 눈물이 났고 다시 잠들면 그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다 그만 살까 싶더군요. 15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와서 일군 내 세상이 단 1분 만에 무너진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빠 성격에 용서는 안 될 것 같고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뛰어내려 그냥. 내가 죽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라리 죽어줬으면 좋겠어. 헐. 네가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는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조신하다고 믿었던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혐오스러웠죠. 미안하다는 그 말조차 역겨워 맞긴 해. 짐을 챙겨 곧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난 쫓아내야지. 그 자기가 왜 나왔지? 자기 자기가 집인데. 나와. 자기 집인데. 그러니까 집을 미리 싸놨어야지. 짐을 싸서 나왔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신혼집 계약금 1억 원. 이제는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 저 집에 혼자 들어가 살 생각은 근데 저 죽어도 집에서 없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 맞아. 그렇다고 내 피 같은 1억을 그냥 날려야 하나? 속이 쓰려 잠이 안 옵니다. 들어가서 사랑은 동생을 끝났지만 지독한 현실이 남았습니다. 파혼의 책임은 명백히 그녀에게 있는 상황. 과연 창한 씨는 바람난 예비 신부와 그 전 남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 좀 어렵네. 저 1억 저거? 많이 어려운데? 왜냐면 혼수는 또 여자가 해오기로 해서 맞아. 혼수를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이게 어렵네. 있을 것 가구는 같고. 다 들어왔었잖아. 맞아. 그 혼수 한 거지. 게다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예비 신부인 거지. 아니 그리고 잠자리 그 증거도 못 잡았잖아. 그 앞에서 애견스럽게 차에서 맞네. 우느라고. 소리라도 녹음해놨어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동영상으로. 못했잖아. 근데 이게 또 우리는 이렇게 제3자라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직접 겪은 사람들은 보통 그쵸. 자기 연인이 바람이 나면 다 도망을 간대요. 인정하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좀 숨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니, 약간 이게-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걸 보니까 제가 직접 목격했던 저 방송에서 한 번도 너무 자극적이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머. 재밌겠다 재밌겠다. 제가 직접 목격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좀 오래 사귀었는데 되게 많이 싸우는 커플이었어. 커플 중에서도 그런 우와. 커플 있잖아. 맨날 싸우는 커플. 근데 오래 맞아. 만나는. 그 언니가 그날도 많이 싸워가지고 나를 불러내서 술을 먹는 거야. 얘기를 들어주다가 아 근데 또 술 먹으니까 보고 싶네.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언니 그럼 가요. 근데 마침 그 남자친구 집의 방향이 우리 집 방향이랑 같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택시를 같이 타서 가고 나는 내리려다가 그때는 제가 담배를 피고 있어가지고 담배 한 대 같이 피고 가자. 그래서 거기 내려서 그 남자친구 집 앞에서 담배 같이 피고 언니 들어가요 이러고 그 언니가 남자친구 집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여자 구두가 있었던 거야. 이제 신발 신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안방 문을 딱 열었는데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못 봤지만 아마 알몸에 여자가 있었나 봐. 그 남자친구랑.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원룸 빌라였거든요. 목을 내밀어서 이렇게 봤는데 거실에 이미 그 여자의 브래지어랑 속옷이랑 안에 이제 그 둘이 자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싸움이 나고 몸싸움이 나고 머리채 잡고 난리가 나다가 그 언니가 이제 거실로 나와가지고 바람녀 브래지어를 잡고 나 죽겠다 이러면서 목을 쪼는 거예요. 그걸로 브래지어로 본인 목을 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뛰어 들어가서 언니 이러지 마요 이러면서 막 브래지어 뺏어서 밖으로 던졌는데 그분이 그 이제 알몸의 여성분이 내 브래지어를 왜 밖에 던지냐. 너 고소하겠다. 그게 중요해 지금? 그래 그 언니가 그걸 듣고 더 화가 나가지고 옷가지를 다 챙겨서 하수구에 다 버린 거야. 그래서 잘했네. 경찰이 잘했어. 와가지고 막 이제 결국에 일단락 해가지고 제가 고소당할 뻔했는데 이건 제가 혹시 브래지어 뺏은 죄로 당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다. 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절도죄 또는 재물손괴죄인 상황이긴 하죠.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참여재판 같은 거를 좀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국민차 네, 물론 그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형사재판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오히려 그 사연자분이 걱정되는 게 그 언니랑 브래지어 사건의 남자친구가 아직 만납니다. 예? 안 이게 헤어지고 더 아직 충격인데? 네요? 네, 딱 창안이에요. 그래서 이 창안 씨의 1억 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만약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뭐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 원까지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이제 사실혼 파탄으로 인해서 위자료를 받는다 하면은 기껏해야 금액 상한이라고 해봐야 3천만 원 정도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사람한테서 다 3천만 원을 뜯어내더라도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1억 원 손해 같은 경우에 사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사실혼이 파탄이 돼서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막 집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결국에 집은 자기 거기 때문에 그 1억 원은 그냥 자기가 계약 이행 안 해서 잃어버리는 돈이 되는 거지 두 사람이 바람을 피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네. 1억 원을 청구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묘수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긴 하죠. 두 분이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잔금을 안 치렀잖아요. 잔금을 사실 혼자 치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10억 원 상당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잔금이든 아니면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나눠가지고 이제 지분으로 살려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둘이서 나눠서 지분을 내서 이제 10억 원을 나눠서 내기로 사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둘 사이에 계약이 되는 거죠. 남편 쪽이 훨씬 많이 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이 8억, 그 아내가 2억을 내서 총 10억의 집을 사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아내 쪽에서도 어떻게든 2억 원을 구해와서 잔금을 치러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계약인 거니까 그것도. 근데 그렇죠, 아까 그렇죠. 내가 집이었을까 자기가 혼수해요 막 이래. 맞아. 집을 다 맞아. 해온다는 것 같던데. 집을 10억 원어치를 다 해온다고 하면은 솔직히 좀 청구하는 게 힘든 상황이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잔금 중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하기로 약속이 된 상태였다. 1억이든 2억이든. 그러면은 이제 잔금 치르는 날까지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측은 자기가 헤어진 줄 알고 잔금을 안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계약금 1억 원을 잃어버리는 손해가 발생을 했죠. 여자친구한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야, 묘수다 이거. 그러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 집에서 거의 살지도 못하는 PTSD를 겪고 그거를 정신과 가서 받아와요, 진단서를. 그럼 거기에 대한 배상도 청구가 되나요? 그런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긴 하죠. 왜냐면 이제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됐다라고 하면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사실혼에 이르렀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에 사실혼 관계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거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뭐 결혼식을 안 올렸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뭐 이런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보통은 그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다 알렸지만 혼인신고는 안 된 상황, 그 정도가 사실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자료를 받는 것은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사실혼도 같이 산다고 해서 사실혼은 아닌가 보네요. 동거 기간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정해져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은 서류상으로 뭐 판례를 조금 살펴봐야 알겠는데 사실 짧은 기간 동거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힘들 가능성이 있죠.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을 구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사실혼이 인정될 만큼 오래 동거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 몇 년 정도가 좀 법 판례에 그거 할 수 있나요? 잠시만요.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는 판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28개월 지속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혼 관계가 28개월 지속되었는데 사실혼으로 인한 뭐 그런 것들이 인정한 경우도 있네요. 생각보다 짧네요. 일단은 뭐 2년 반 정도로 인정된 케이스가 있다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네. 짧은 케이스가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1억을 다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피해 보상 이런 지금 것도 안 되고. 상황에서는 1억을 직접 청구할 길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 남성분이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사연자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내야 될까요? 기혼자 입장에서 아니, 돈도 못 찬 씨 받고. 이거 뭐? 아니 이거 어떡해? 아니 저 너무 집에서도 못 사연이 살겠다잖아. 저 마음의 네. 상처를 어떻게? 마음의 상처 뭐 시간 지나야지 뭐. 왜 이렇게 어떡해. 냉정해? 맞아 어떻게 뭐 여자 소개시켜줘 우리가 뭐. 이런 걸 잘 잊는 방법 없나요? 약간 바람난. 바람난 전 여친 있는 법. 그걸 왜 절 보시죠? 아니 그런 게 순서대로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바람난 전 여친 전 남친 있는 법은 새로운 여자 남자 만나는 거밖에 없지 않나? 아니 일에 집중한다든지. 맞아. 바쁘게 산다고 뭔가 하지. 집중할 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생각날 거라. 맞아. 얼른 털고 일어나셔야 나시길 빕니다. 놀랍게도 이것도 실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안타깝다. 창한 잘 씨 있고. 힘내요. 창한 씨 힘내시고 잘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파일럿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조금 이게 저도 처음 해보는 포맷이라 좀 어렵고 낯선 게 있어가지고 미숙했는데 다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금수 같은 아유, 다들 너무 사랑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